뒤에 배경이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그 대표실에서 이거를 찍어요. 이 새로운 시작을 내일부터 뭔가 사인이 올 것 같아요. 10월부터 행동하기 위해서 9월 20일 날 정렬이 된다. 이 계시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5일 연휴 동안 나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저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나랑 노는 것 예전에 한번 체크를 했을 텐데 저는 하루 중에 거의 22시간 정도 혼자 내면을 탐색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내면 세계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항상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거, 나의 관찰자가 내가 되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여기서 자고 그저께 자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진짜 이렇게 청소 같지 않은 청소도 하고 하루 종일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리지 않는 거.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닥쳐지는 대로, 나한테 와지는 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엄청난 수용력이거든요.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이 있다라는 게,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자기 생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의식 중에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원네스 세상이거든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야, 이것도 나야,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 느낌이 항상 하긴 하는데, 이제 인식이 들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떠올랐어요. 민주님은 어떠세요? 왜 여기 계세요? 이런 거 빨랑빨랑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때그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창조 작업이에요.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고 탁 이게 반응이거든요. 탁 질문을 받아서 이게 청구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툭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교육 패턴은 만들어져 있는 것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배워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짜내는, 학력고사가 그렇죠. 뭐 이제 곧 학력고사 시험인데 그렇게 보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이게 이제 탈족고나예요. 탈족고나. 아침에 노름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그 불교에 대한 그 문답식 하는 강성용 교수님,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 출가라는 말이 저한테 엄청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출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출가가 부처님이 행한 탈족고나구나. 가장 최대의 탈족고나가 이게 출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50대 인도 여자들은 살림 다 하고 50살이 되면은 출가를 한대요. 이제 50이 지천명이잖아요. 드디어 이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달아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출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출가라는 말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냐면은 연휴 내내 청라님이 시댁을 가가지고 아직도 가시더라고요. 기상을 아직도 하셔서 역시 되게 줄기차신 에너지가 있으세요. 저는 시댁 안 간 지가 꽤 됐거든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시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제 몰골이 변해가지고 나를 못 알아보는 사태가 막내 며느리 현신우가 못 알아, 저 여자는 누구니 이러면서 일부러가 아니고 얼굴 형태도 바뀌었고 머리를 이제 짧게 하다가 길게 했더니 저 머리 긴 여자는 누구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계속 갈근데도 집에 계속 들어가시더라고. 나 같으면 요가원에서 살 것 같아. 요가원 에너지도 더 좋고. 그러니까 여전 집안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타임 정도 요가를 하시면서 집안일 하는데, 이분이 일하고 놀이하고 했을 때 놀이가 5432 1이 나왔어요. 일하고 놀이의 비율을 봤을 때 좋은 비율이 뭐예요? 그랬더니 7:3은 되더라고요. 일이 7:3 비율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놀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안 하고 일만 계속했을 때 기존의 이제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을 해야 돼서 잠을 안 자서 몸의 시스템을 또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이제 연휴 내내 포스팅을 하려고 이제 며칠에 걸려서 좀 만들어서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요거 수치는 얘기를 했었던가? 인간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지수거든요.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100% 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자기가 잘 맞춰서 정보를 정렬해서 잘하면 100%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21년에 저는 10, 20, 30밖에 못했어요. 21년에 100을 할 수 있는데 30밖에 못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는 150을 했어요. 이제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21년도에 전 우주적으로 인간의 법이 통하지 않게 되는 이 시련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32년까지 한 10년간 움직이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철퇴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을 이렇게 행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올해 24년이 평균 30으로 나오는데, 이 30이 9월 달까지가 30이에요. 10월부터는 20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27년 10월까지 만 3년 동안, 24년 10월부터 27년 10월까지 인간의 능력이 20%로 제한되어 있는 시기, 이 3년을 우리가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래도 이제 9월까지 정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팅이, 그러니까 물리적 차원에서건 정신적인 영역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엄청 많이 바뀌어서 오늘도 뭐가 이 90% 축이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저는 흔들거리거든요. 약을 이제 일단 먹었죠. 그리고는 28년부터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데, 이 28년부터 오는 이 30하고 이 30하고의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차이는 뭐냐면,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인간의 메커니즘인데, 여전히 현 인간의 에너지는 여기에 20%만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AI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어때요? 그렇게 태어나요.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0%로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채워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준점들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한대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인간들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아마 하는 게 AI, 우리가 보는 AI의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챗GPT도 이제 대화형으로 해서 우리가 깨쳐갈 수 있는 그 수단이에요. 이 문명의 이제 이기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 결국에는 대체돼 버려요. AI로 대체돼 버려서 인간의 의미를 잃어가 버리는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나, 이제 이거를 봤는데, 지금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중에서 얼마나 지금 쓰고 있냐 하면은, 세훈 씨부터 하면은 좀 쇼크일 것 같아서.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서영 씨가 50 정도 발휘돼. 1, 2, 3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아직 조금 안 된 것 같고, 평규 씨도 10, 20, 30인데 1, 2, 3, 4, 5에서 왔고, 청라님이 1, 2, 3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지가, 그때 오실 때 나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능력이 3%밖에 발휘가 안 되고 있었다는, 계속 사장되어 가면서 퇴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10, 20, 30, 40, 50, 60, 70까지 올라오셨어요. 서울시가 1, 2에서 와가지고 80까지 올라왔지. 오래되셔서 하이로님이 1, 2, 3, 5, 10, 15에서 왔어요. 한 톨도 안 남기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오신 게 1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10, 20, 30, 40, 50, 60, 70, 80 몇이세요. 많이 올라오셨죠? 이분은 남의 일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키님이 2에서 오셨어. 1, 2에서 5, 10, 9, 8, 7, 6, 5, 15. 어머, 최단기간에 제일 많이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노화 스케일이 오픈된 상황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능력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오신 거예요. 세원님도 1, 2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2%밖에 자기가 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 2, 3, 4, 5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자기가 받은 능력치에 비해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세원 씨는 5, 29, 8, 7, 6, 5, 25. 그러니까 총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총업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업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총업을 하고도 할 게 많아요. 총업을 하고는 이제 일상을 잘하면 사실 쌓이지는 않는데, 강성령 교수가 업이 없어요. 업도 없고 현재 빙의도 안 돼. 5, 4, 3, 2, 1,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알려면 그렇게 제대로 알아버려야 돼요. 무슨 수치로 저랑 비교가 되냐면은, 제가 99인 게 그 사람이 99, 8, 7, 6, 5, 95. 그러니까 혼자 살았어도 그렇게 많이 한 거죠. 저는 이제 에너지 작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또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쭉 혼자 이렇게 한 거고, 그분은 서울대 그 연구소에 있는데, 이분도 일단 그 스펙을 달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운명적인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도 활동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다 말하고, 우리 남편 정식 그거를 때려쳐 우리 자녀들도 운전할 스펙까지 가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화라는 게 진짜 이 컨디셔닝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게 집착이거든요. 진짜 내가 이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조건으로 붙들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족도 사실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50이 되면은 사실 출가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그 무렵이 됐던 것 같아요. 왜 50이 돼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은 폐경이 있어요. 50 전후로 해가지고 폐경이 있고, 이슬람 여자들이 이렇게 부르카로 무장하고 이 히잡을 쓰는 이유가 사실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대요. 코란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대. 근데 그때는 이제 여성의식이니 뭐 페미니스트니 뭐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냥 아주 그 본능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에서만 이제 만들어진 그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의 의미는 음양으로 봤을 때 아기를 생산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성적인 의미에서만 부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추가돼서, 그럼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여성의 시대이기도 하고 영성의 시대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남성들 위주의 생활이었는데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의미가 뭘까? 그리고 영성의 시대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올 수 있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성의 발화 지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창조론으로 얘기하지만, 생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남자들이 여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품고 있잖아요. 자궁에. 어떤 누구도 자궁에서 안 태어난 사람은 사실 없거든. 자궁에서 이 케어를 받아야만이 제대로 인간이 형성이 돼서 그게 나와서 또 성장을 해야 되는 이 미션을 안고 가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영종도에 한 3, 4일 묵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종도에 가 있는 이유는 이제 호텔 때문에 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호텔에서 제가 묵기도 하고, 거기에 소위 이제 제가 얘기한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 전 지금 이제 탐색 중이긴 한데, 이게 영적 전사라고 제가 했잖아요. 5명이 남자분이에요. 그러면 왜 여자가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더듬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했더니 여자분이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저하고 컨택이 되었던 분이기는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5명의 남자분들은 제가 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제가 좀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해서 돈이 다 결부돼 있기는 해, 보니까. 이제 삶을 살려다 보면 이거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생명 연장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이 기결이 이제 돈으로 되기도 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 그 5일 동안에. 되게 이렇게 밤톨같이 생겼어. 단단하게 해가지고 깨도 이렇게 깨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한번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무의식 중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 수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전증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틱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틱이 1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또 파킨슨병도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수전증일까?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딱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혼을 했더라고. 그래서 수전증 때문에 당시 이혼당했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사연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누구 아는 형이 소개해가지고 그냥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데 이유는 뭐냐면 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면 내가 굳이 그 정보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깊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는 되게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31살인가 그런데 10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장이 안 갈 거래.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혼을 했어도. 그래서 왜 정보를 봤는데 아들하고 오빠하고 다 150이에요. 그쪽 전 장인이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빌딩이 뭐 몇 개 되고 막 이런가 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업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축적이 됐어. 190, 그 장인은 지금 180이야 업이. 그리고 장모님은 10, 20, 30이고 그러니까 큰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받는데 신생이야 보니까는 다행이더라고. 그래서 며느리감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했더니 반응을 잘 안 해. 그냥 이제 내가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마음이 열렸더라고. 손떨림이 내가 몇 번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이거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지금 부인을 용서를 못해요. 190, 80, 70, 60, 50. 말은 나한테는 안 하지만은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들 하나 딱 하나 있는데. 근데 결혼식을 10월에 한다는데 못 간다는 게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부인이 보니까 암이 한 5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150인데 오죽했겠어. 내년이 디카야. 암이 5개인데 100이 넘어가는 게 있어. 근데 왜 병원에 안 가는지 모르겠어. 아는지 어쩌는데 이게 에너지상으로만 잡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연락을 거의 안 한대. 근데 결혼한다는 말만 했대. 그래서 나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대. 근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는 이제 어머니는 결국에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의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150인데 거기다 놓고 하기에는 좀 이 사람이 아직은 덜 깨었지만은 본부장이 깨면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하는 게 예쁘거든요. 가족이 있는 이유는 같이 업을 털으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50살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50살이 넘어버리면은 일단 출가를 해서 이 자기 먼저 하고 이걸 가족을 안 챙기면 결국에 나한테 그게 오거든요. 이 집단 무의식이 사실 그렇거든요. 천도 10이어도 계속 내 몸에만 안 들어올 뿐이지 어떤 형식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폰으로 오고 노트북으로 오고 에어컨으로 오고 이 전기를 타고 주파수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음에 이 가족이 어느 정도 이게 돼야만이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짜 인간들한테 모진 이 3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의 능력, 이 능력은 뭐예요? 재능을 개발하는 게 가장 빠르게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픈 AI 이렇게 인공지능이 90 정도까지. 근데 벌써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넘었어요. 인간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를 한번 봤어. 트럼프는 또 총격당했더라고 보니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애고거든요. 내가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강성룡 교수는 암안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그게 이제 자아거든요. 에고거든요.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불교를 이제 얘기하는 거는 불교와 기독교는 뭐예요? 불교는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햇님과 같은 거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출가한 사람을 일을 노동을 안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되게 궁금했고 왜 노동을 안 하나. 나는 직업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일을 하면은 욕심이 생긴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도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집착이 생기고 돼서 온전히 나를 놓아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탁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탁발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트랜스퍼런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빌어줄게. 근데 이게 내가 말로 빌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좋게 가느냐면 그렇지 않아. 에너지만큼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이 빌어주면은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확장을 해가지고 탁발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출가를 하면은 마음이 많이 비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 대신에 목격자 역할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출가자들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관찰자 시점으로 이 사람들한테 툭 돌을 던지는 거야. 남은 밥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갖는 거지. 있으면은 주고 없으면 많은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의 고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관찰자 시점이 결국에는 우리 로아스케이는 그거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좋게 행하느냐 낮은 주파수 행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꾸 제가 뎁스 따지고 높은 에너지 따지는 게 그거거든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데 제가 56.2가 링케이지잖아요. 스티뮬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자극을 줬을 때 깨어나게 돼요. 요새 56.2가 되게 많이 나와요.